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7월 마지막 주말이죠. 다들 휴가철인 만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또 지금 시장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바닥을 찍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몇 가지 근거는 일단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종합주가지수가 1년 동안 하락이 나왔던 것은 정말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7월 달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 2분기 GDP 발표라든지 또 소비자 물가지수 등등 이와 관련된 것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결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물론 이게 V자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장이 빠지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60일선이었죠. 과거 11월과 12월 달, 그리고 3월 말, 4월 달, 또 5월 달, 그때마다 항상 60일선과 맞닿았을 때 주가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위치도 보면 8월 초쯤 되었을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다음 주가 되면 또 지수 위치가 60일선과 맞닿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는지 그거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 한 차례 꺾이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과거 전저점 여기는 이탈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항상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이 구간을 여기다 옮겨보면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하고 주가가 오르던가 혹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이런 반등이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을 제외하고 이런 흐름이라든지 또 이런 흐름 혹은 정말로 2700포인트 근처 여기 매물대까지 V자 만등,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흐름들을 한번 잘 살펴보고요. 자, 오늘은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8월달에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종들, 그리고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들, 거기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지난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하나솔루션, 현대차, 삼성전자, 기아,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어요. 자, 먼저 에너지솔루션을 보면 이번 한 주 동안에만 무려 4,5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주 수요일날 6개월 보유이수 물량이 풀렸었던 종목이었죠. 자, 그런데 그 시점으로 하여금 연기금, 보험, 금융투자, 외국인 정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이 약 10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난주에 거래량을 보면 1000만 주가 채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 물량들이 다음 주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외국인과 기관, 특히 연기금 이쪽에서 얼마나 물량들을 더 가져가는지, 거기에 따라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그 힘이 조금은 약해진다면 한 차례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주가를 보면 3거래일 동안 주가도 많이 상승이 나왔었던 만큼 이제는 보유이수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것은 1년짜리, 이게 올해 1월달에 상장이 되었으니까 내년 1월 27일쯤 그때 마지막 보유이수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기간 내에서는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라인이, 제가 이 가격대는 많이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45만원이죠. 이때 한 차례 지지가 나왔었고 또 저항 두 차례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7% 정도, 그 정도 상승할 폭이 있는데 만약에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선 혹은 저항선, 그 부분에 이런 흐름처럼 또 동일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열린 시각으로서 이 종목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솔루션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친환경 에너지 쪽이거든요. 자, 차트를 보면 친환경 에너지는 지난 5월 달이었죠. 이렇게 강한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조정이 들어왔었지만 또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 하나솔루션의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 목요일날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이게 어제까지 이어졌는데, 일단은 실적을 보면 7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고 2분기에 영업이익이
2020년 통합법인 출범 이후로 사상 최대치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틀 동안 강한 급등이 나왔었고 차트를 조금만 늘려볼게요. 목요일 날은 20%, 어제는 3%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혀 주가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삼성 SDI, 현대차, 기아,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이런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소한 적게라도 일부분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팩트 발표와 함께 일단은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적 기대감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는 급등이 나왔었다.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 말고도 같은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종목도 준수한 실적 발표가 있었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친환경 관련주는 일단은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었고, 또 미국에서 친환경 관련 법안이 합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대감이 조금은 반영이 되었고, 또 이틀 동안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충분히 되돌림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실렸고, 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주봉으로 볼게요.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작년 1월 이후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너무나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일시적인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은 항상 열린 시각으로서 바라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러시아에서 이 천연가스를 계속 무기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서 태양광, 풍력 이런 친환경 관련주가 또 강세를 보일 수도 있는 만큼 그게 연말로 갈수록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천연가스라는 것은 여름보다는 겨울철로 갈수록 그 수요가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그 점도 하나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차예요. 자, 현대차는 사실 6월 중순부터 강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장이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오히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게 현대차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약세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지수가 돌아서게 된다면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추세 자체가 하루 이틀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어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20만원 부근에서는 약간의 가격 저항을 받을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준수한 실적도 나오고 있고 또 이게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하반기에 부침은 있어도 20만원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아도 마찬가지로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일단 삼성전자는 7월 중순까지 상승이 나오고 한 2주 정도 쉬었었죠. 자, 그렇지만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FMCI도 없고 또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 보면 지난 6월과 달리 시장이 조금은 평온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지금 60일선 부근에서 부침이 있지만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장기 이평선까지 빠르게 터치를 했던 만큼 거기에 따른 부침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수에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루 이틀 흐름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지수에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항상 주봉과 추세 그런 것들에 신경 쓰면서 보시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조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리고 현대로템, 자, 현대로템을 보시면 7월 22일부터 폴란드하고 수주 공시가 나오고 나서 외국인과 기관에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 자, 주봉으로 볼게요. 자, 지금 현대로템의 주가 위치를 보면 작년 9월달 그 고점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래량을 보면 작년 1월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월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이 일단은 대형주 위주의 성장 산업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그쪽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1년 6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이 실렸고
또 무기 수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충분히 동유럽권 국가들 추가적으로 발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상존하는 위치라고 볼 수 있고, 단 한 가지 리스크를 말씀을 드린다면 기업 자체의 문제보다는 항상 직전 고점들,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쌍봉을 형성하고 주가가 꺾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단기간에 강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을 항상 열어두시면서 종목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은 LG화학, 그리고 LG생활건강, 하나솔루션,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어요. 자,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보면 7월 22일 이때부터 기관의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날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솔루션의 보호해수 물량이 풀렸었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면서 그 매도 자금으로 LG화학을 매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에너지 솔루션은 순매도 상위 종목에 잡혀 있죠. 이게 결국에는 보호해수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잡힌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반대로 LG화학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잡혀 있거든요. 자,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두 종목 모두 7월 22일부터 흐름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 또 같은 2차전지 관련주인 만큼 분명히 시장에 돌아선다면 대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LG생활건강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부진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오히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이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호재가 없어요. 단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면 많은 가격 조정이 있었던 만큼 거기에 따른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딱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넘어가서 보면 하나솔루션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상위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죠. 또 네이버도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아마존, 플랫폼 기업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거예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준수한 실적 발표가 있었고, 물론 구글은 조금 부진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았다 라는 평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저점을 다진 것은 아닐까 라는 인식들이 생기면서 그 매수세가 국내 기업에 네이버와 카카오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한 차례 반등이 나왔던 만큼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런 업종들에 비해서는 한 박자 늦게 출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업종들을 다음 주에도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관찰해 보고요.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두 개 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죠. 자,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6월달에 시장이 상당히 부진했을 때 그때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은 오히려 주가에 상승이 나왔어요. 일단 제약 바이오 관련주는 약간의 시장 분위기와 상관이 없는 업종이라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복합적인 이슈 때문에 과거 6월달하고 7월달 계속적인 상승이 나고 있고 또 기관의 매수세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장이 돌아서고 또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과거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쉬어가는 흐름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8월달에 정말로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나온다면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은 하나의 열린 시각으로서 종목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8월달에는 성장산업 위주의 대형주들, 그리고 방산 관련주, 친환경 관련주, 반대로 진단키트는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7월 초처럼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산업 위주의 대형주들, 또 방산 관련주, 친환경 관련주 이쪽은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한 차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7월달이 끝났는데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달에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빨리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